뮤지컬 프랑켄슈타인 더 뮤지컬 라이브를 보고 왔는데 이 찐한 여운 때문에 이런저런 주접을 떨고 싶어서 급히 한번 마이크를 킨 영상이고요. 저의 감상을 빨리 같이 공유하고 싶으니까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의 스포가 정말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직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을 접하지 않으셨거나 영화를 아직 보시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영화를 보고 오셔서 한번 같이 들어주시는 것을 저는 권장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관심사 메가레츠입니다.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의 실황 영화가 개봉을 했죠. 저는 9월 20일 날 토요일에 보고 왔고요. 다 보고 나오면서 이 프랑켄슈타인만이 주는 이 묵직하고 이 먹먹한 기분에 사로잡혀서 이 기분을 좀 분출할 방법이 없어서 마이크를 좀 켜봤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너무나 잘 만든 뮤지컬 실황 영화가 나왔다. 물론 이전에 개봉했던 이제 EMK 작품들도 다 괜찮았지만 이번 프랑켄슈타인이 유독 영화적으로 잘 뽑힌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작품은 정말 연출적인 요소나 배우의 감정이나 노선이나 그 대문상으로 어떻게 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관객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걸 무대에서 보면 이제 미세한 감정들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이걸 정말 잘 캐치해서 배우들을 정말 잘 잡아준 실황 영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캐릭터들이 원래도 입체적인데 더 입체적으로 보이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각 배우마다 가진 이 연기적인 디테일들을 모두 보여줘서 이 오페라 글라스 없이 명연기를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실황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약간은 아쉬웠던 부분도 조금은 있어요. 앞으로 얘기할 게 좀 좋은 게 더 많으니까 제 기준 아쉬웠던 부분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페라 글라스가 필요 없는 실황 영화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만큼 클로즈업 샷이 굉장히 많은데 정말 가끔 이 관객의 머리가 걸리는 부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대표적으로는 그 커튼콜 때 이제 규현 배우가 관객 머리에 가려가지고 박은태 배우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걸 왜 썼지? 싶은 장면이더라고요. 아무리 실황이라지만 이건 정말 누가 봐도 NG인 장면 같은데 이거를 굳이 넣어야 했을까 싶은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클로즈업을 이제 위에서 줌이 쫙 들어가는 씬들도 종종 있었는데 근데 이게 카메라 때문인지 촬영 환경 때문인지 이제 줌이 들어가면서 카메라가 막 흔들려. 그래서 막 어라? 이걸 그대로 썼다고? 싶은 구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거는 상처라는 넘버를 부를 때와 북극신에서 종종 등장을 했습니다. 넘버를 부를 때 클로즈업이 쫙 들어가는데 가운데 센터를 맞추려고 카메라가 계속 흔들려. 근데 의도적으로 북극신에서는 약간 카메라를 흔드는 것 같긴 했었어요. 혼란스러운 이 감정 표현과 당황스러운 이 얼굴을 잡을 때 카메라도 같이 흔들리면 더 극대화되니까. 근데 영화적으로 표현된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카메라가 흔들린 것처럼 보여져서 약간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게 다예요. 정말 이게 끝. 아쉬운 점은 정말 이게 끝. 이제 앞으로 좋은 점만 계속 얘기할 건데 정말 이 작품은 하루 종일 얘기해도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좋았던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먼저 가사가 나왔습니다. 저도 공연을 좀 자주 보는 편이지만 이제 공연장에서 소리를 들을 때 종종 이제 여러 소리가 합쳐지고 이제 다중 인원들이 같이 합창을 부를 때는 가사가 잘 안 들릴 때가 종종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랑켄 첫 장면에서 이제 워털루 전투 때 앙상블들이 다 같이 등장해서 뭔가 노래 부를 때 저는 매번 이건 그냥 느낌으로만 알았거든요. 너무 이제 소리들이 합쳐지다 보니까 뭉개지다 보니까 가사가 잘 안 들려서 그냥 느낌으로만 알았는데 실황에는 가사가 등장을 하니까 워털루 전투의 가사가 이런 거였구나 라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10년 만에 처음 알았어요. 그들도 이제 각자 또 사연이 있고 또 이 전쟁을 되게 고통스러워 하는구나 라는 거를 10년이 지난 이제서야 좀 알았어요.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가사가 또 나오면 약간 좀 음악방송 같으려나? 싶었는데 막상 나오니까 이제 가사가 보이면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돼서 저에게는 오히려 정말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좋았던 점 두 번째. 클로즈업 씬이 정말 많다.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각 인물들의 이제 감정 표현을 잡아줄 때는 딱 잡아주고 풀샷을 잡을 때는 풀샷을 딱 잡아주고 치고 빠지는 이 타이밍이 정말 미쳤습니다. 미쳤다라고 느낀 게 오프닝 장면에서 이제 괴물이
탄생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괴물이 철침대에서 떨어지면서 이제 다시 괴물이 이제 철침대로 올라오는데, 이게 박은태 배우님만의 디테일인지 아니면 연출적인 디테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철침대에 손만 먼저 올려서 손가락으로 탁탁 치더라고요, 철침대를. 마치 이 전류가 아직 몸에 남아있거나 아직 근육의 활용이 좀 미숙한 그런 피조물의 첫 탄생 장면을 그대로 좀 보여주는 거를 저도 이번에 가까이서는 처음 봤어요. 태어난 이 피조물에게 어린아이의 탄생을 보는 것 같은 약간 그런 안쓰러움을 조금 더 느낄 수 있게 해준 장면을 딱 클로즈업에서 잡아주니까 몰입이 정말 확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도 이제 각자 가진 인물들이 서사가 좀 짠하지만 이 영상 첫 장면에 이 클로즈업 샷을 딱 보고 난 이후부터는 더 마음이 더 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클로즈업이 아니었다면은 절대 모를 만한 장면들을 딱 잡아줘서 관객들이 몰입할 수 있게 해줬다가 정말 베스트 첫 번째고요. 클로즈업 씬에서 되게 좋았던 두 번째가 이 워털루 전투로 바로 이제 오프닝 시퀀스에서 이어지잖아요. 그때 빅터와 앙리가 처음으로 만나죠. 그때 이제 앙리는 이제 다리가 다친 병사를 살리려다가 상관이 다리 다친 병사를 바로 그냥 죽여버려요. 그때 그 찰나에 느끼는 그 앙리의 절망적인 그 표정, 전쟁 속에서 이제 참혹한 군상과 자비 없는 이 자신의 상사의 그 인간성에 질려버린 듯한 이 씁쓸한 표정,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이제 앙리의 그런 캐릭터성이 정말 잘 보여주더라고요. 클로즈업으로 딱 보여주는데 이제 생명은 늘 고귀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신념까지도 같이 드러내 보이는 장면을 딱 잡아줘서 이제 캐릭터성을 조금 더 부각시켜주는 장면이라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굉장히 기억 남는 거는 이막에 앙리가 괴물이 된 이후에, 괴물로 다시 재창조된 이후에 괴물이 부르는 난 괴물이란 넘버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사실 그 난괴물 넘버를 부를 때 제가 늘상 봐왔던 연기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되게 그래도 잘하신다. 역시 은퇴 배우님 정말 잘하시네 라고 했는데, 넘버 중간 이후에 샤우팅을 한번 하고 약간 정적이 흐를 때 빅터를 이제 기억하는 앙리의 이런 잔상이 합쳐질 때 저는 진짜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빅터를 떠올린 직후부터 저는 이제 괴물이 아닌 앙리의 시점이라 생각을 해요. 그때 박은태 배우의 눈이 충혈된 것까지 보일 정도로 클로즈업을 해줬어요. 그 눈을 보면 딱 이 느낌이에요. 난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있지? 설마 빅터가? 라는 표정으로 본인의 목에 손을 가져다 대는데 이제 머리를 봉합한 흔적을 만지고서 이 무너지는 이 장면까지 이 클로즈업 씬 안에 다 담기는 거예요. 날 실험의 재료로 쓰인 건가? 그렇게 살린 나 앙리인데 그런데도 이렇게 날 버렸나? 하면서 이제 분노하는 눈빛으로 바뀌는 이 모든 과정이 클로즈업 샷에 고스란히 담겨가지고 온몸에 전율이 돋는 거예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되는 이 넘버 한 곡 안에서 이렇게 다채롭고 많은 감정을 표현하는 걸 이제 디테일하게 잡아주니까 공연의 질이, 퀄리티가 정말 확 올라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배우의 역량이 너무 잘 보여서 연출한 의도를 정말 그대로 연기한 배우가 이걸 그대로 이제 또 관객들한테 선보이니까 정말 뿌듯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잘 잡아주신 감독님께 한번 진짜 박수를 드려봅니다. 이렇게 배우들의 이제 디테일한 연기도 잘 잡아준 클로즈업 샷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이 실황 영상의 퀄리티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서 이제 내가 생각했던 연출적인 포인트를 어떻게 또 새롭게 잡아줬을까라고 이제 기대하면서 보시는 것도 하나의 약간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좋았던 거, 세 번째, 바로 사운드입니다. 사운드가 저는 일반관에서 봤거든요. 근데 돌비에서 보고 싶었지만 돌비까지 가긴 좀 길이 멀어가지고 일반관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음향이 굉장히 좋았어요. 제 기준일 수도 있는데 음향이 진짜 실제 무대에서 내가 음악을 듣는 것처럼, 실제 무대에서 사람의 육성이 나한테 다가오는 것처럼 그렇게 음향을 세팅을 했어요. 제가 본 것은 이제 메가박스 동대문인데 동대문 3관이에요. 근데 거기가 그렇게 음향이 좋거나 막 이제 호평을 받은 그런 상영관은 아니고 그냥 평타 정도 치는 그런 상영관인데도 불구하고 음향을 굉장히 잘 잡아줬다라는 것들을 정말 정확하게 느꼈어요. 배우분들이 불렀던 그런 넘버들이
진짜 실제 무대에서 내가 귀로 듣고 있는 것처럼 팍 꽂히니까 와, 음향 조정을 어떻게 이렇게 했지? 정말 신기하다. 음향 컨트롤이 이제 잘 안 좋은 상영관에서도 이렇게 좋은 음향을 들려줬으면은 돌비에선 또 얼마나 좋을까가 기대가 돼서 전 돌비를 또 보러 갈 예정이긴 합니다. 근데 좀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죠. 이제 앙상블들이 이제 상수 하수, 즉 무대 왼쪽 오른쪽 구석에서 이제 얘기하는 그런 장면에서는 약간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이제 먹먹한 느낌은 종종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은 정말 음향적인 효과는 정말 뛰어났다. 일반관에서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나에게는 정말 괜찮은 음향 환경이었다. 사운드를 좀 기대하고 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 일반관보다는 돌비에서 한번 제대로 한번 느껴보시는 걸 전 추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번 돌비를 다시 한번 봐보고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더 잡아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배우별로 이제 연기들이 어땠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이렇게 배우분들의 연기를 논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약간 조금 할까 말까 좀 고민했는데 무조건 이건 해야겠어요. 첫 번째로 규현 배우가 정말 전 너무 감탄을 했습니다. 규현 배우가 빅터를 연기한다 했을 때 저는 사실 반신반의했거든요. 솔직한 마음으로. 근데 이번에 정말 규현 배우를 정말 다시 봤습니다. 원래 참 잘하는 배우란 건 알아요. 저도 알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관객분들한테 좀 되게 저평가된 배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는. 왜 그렇게 느꼈냐면 가창력도 정말 많이 성장하셨고 연기도 이제 믿고 보는 그냥 배우가 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그 로빈훗 시절에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로빈훗이라는 뮤지컬에서 필립 역할을 하셨을 때 규현 배우를 전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변명이라는 노래를 부르실 때 되게 맞고 무대를 굴러다니면서 막 넘버를 하셨던 그런 게 기억에 남아서 노래랑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건 이미 익히 알고 있었어. 근데 그냥 잘하신다 정도이지 막 뛰어나다까지는 아니었어요. 그 당시 솔직히 제 기준으로는. 프랑켄슈타인을 하신다 했을 때 되게 안 어울리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웬걸? 너무 찰떡인 역할을 만나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규현 배우가 빅터로 다시 돌아온다? 그럼 무조건 보러 가야겠다. 그 정도로 정말 반해서 왔어요. 정말 엄청난 배우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라 저는 진짜 규현 배우가 정말 다시 보일 정도였습니다. 원래 사실 규현 배우가 가진 이 이미지가 부드럽고 여리고 되게 소년 같은 이미지가 많았는데 빅터는 정말 그 반대에 있는 캐릭터란 말이에요. 중후하지만 또 이기적이고 광적이고 때론 또 트라우마에 또 시달려야 하는 이런 캐릭터인데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잘 연구하고 연기했구나 라고 느낀 게 1막 후반에 나는 왜 라는 넘버를 부르실 때 정말 확실히 느꼈어요. 나는 왜 라는 넘버는 이제 빅터를 위해서 앙리가 억울하게 살인죄 누명을 쓰고 사형을 선고받은 이후에 빅터 자신이 진실을 알면서도 이제 말하지 않는 본인에게 약간 혐오감, 이런 혐오감을 느끼다가 부르는 넘버거든요. 빅터의 누나인 엘렌이 앙리에 대한 이런 누명 사건에 대한 전말을 좀 다 듣고 와서 빅터에게 이렇게 말해요. 앙리의 머리가 필요한 거니? 라고 묻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근데 이 장면에서 규현 배우는 되게 당황해하면서 앙리를 살리고 싶은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기적으로 그냥 난 숨는 게 맞을까? 아니야. 그래도 친구인데 내가 누명을 벗겨줘야 하는데 그러기엔 또 내가 너무 두려워 하는 이 복합적인 감정을 그 1, 2분 사이에 잘 그려냈어요. 눈빛과 표정과 근육의 떨림과 이런 것들로 이제 복합적인 감정을 보여주는 걸 보고 와, 디테일들을 정말 많이 연구하셨구나. 이 빅터가 가진 복잡한 캐릭터성을 단번에 이 넘버 하나에서 잘 보여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빅터가 원래는 되게 안쓰러운 캐릭터인데 이렇게 규현 배우가 표현한 이 장면 하나 덕분에 저 사람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고뇌에 가득 차서 버거워하는 하나의 인간에 불과하구나 라는 걸 다시금 느끼게 돼서 이제 빅터에 대한 초점이 조금씩 더더욱 안쓰러워졌었어요. 제가 그 순간부터는. 이제 또 규현 배우 하면 또 북극신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정말 넘버 하나 없이 약 10분 동안이 괴물과 대치하고 몸으로 연기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이 장면이 되게 연극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심지어 대사도 거의 없어. 이제 배우들의 몸짓, 표정, 액션 등으로만 이제 꾸려 나가지는데
그때 이제 괴물에 대한 분노, 연민, 또 자신의 피조물을 내가 스스로 죽여야 되는 이 착잡한 감정들이 되게 휘몰아치다가 마지막에 괴물이 나지막히 빅터라고 부를 때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진 빅터의 표정은 이건 정말 그냥 눈물 버튼이에요. 그동안 싸운 그 둘의 그 모든 서사가 빅터 한마디로 둘 다 이제 무너져 내리는데 그걸 또 규현 배우를 딱 또 클로즈업해서 표정을 잡을 때 이 절망적인 표정과 친구가 그리웠다는 이 표정과 같이 이제 분노한 표정도 같이 보이는데 정말 연기를 너무나 잘하는구나 싶었어요. 넘버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넘버 부르시는 거는 진짜 이건 아무리 얘기해도 진짜 입 아파요. 정말 발성 연습을 정말 어떻게 열심히 하신 건지 이 저음부터 초고음까지 소화하는 게 정말 어나더 레벨이 되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1막 마지막 넘버인 위대한 생명창조의 역사가 시작된다 에서부터 이제 1막 마지막에 괴물이 이제 실험실을 탈주하고 안 돼 하면서 이제 넘버를 부르시는데 처음에 그냥 안 돼 할 때 그냥 이렇게 끝나나 보다 했는데 옥타브를 하나 또 올리시네. 와, 이거는 난 규현 배우한테 들어본 적 없는 음역대인데 이 소리를 또 직접 또 경험을 하니까 너무 신선했고 이제 뮤지컬 배우로서 정말 믿고 봐도 될 만한 경지, 신의 경지에 올랐다. 그동안 몰라봐서 너무나 죄송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정말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규현 배우가 그 연기하는 빅터는 꼭 다음 공연에 꼭 와주세요. 꼭 보러 가겠습니다. 규현 배우 얘기를 너무 길게 했죠. 그만큼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다른 배우분들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먼저 박은태 배우는 제가 얘기를 감히 해도 될까요? 정말 신입니다. 신. 연기의 신과 노래의 신. 저는 긴 말 안 할게요. 그냥 가서 보세요. 그냥 가서 보시면 박은태 배우가 가진 역량이 정말 정점을 찍었구나 라는 걸 정말 느낄 수 있어요. 앙리부터 괴물이 가진 이 서사까지 같이 연기를 하는데 특히나 앙리를 연기할 때는 그래도 이제 하나의 캐릭터를 연기하니까 괜찮은데 괴물을 연기할 때는 이제 괴물의 자아와 갑자기 파고 들어온 이제 앙리의 자아가 같이 겹쳐지는 그 시점 이후의 연기가 정말 확연하게 차이가 되고 연기의 디테일이 다양해졌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난 괴물이란 넘버를 이제 부르실 때도 그 복합적인 감정을 5분, 6분 안에서 다 풀어내실 정도로 그 정도로 정말 신의 경지에 이미 올라오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믿고 가서 보셔라. 그래도 된다. 그 정도로 정말 엄청난 배우님이시니까 한번 기대감을 안고 가셔도 충분히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 놀랐던 거는 이지혜 배우가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이 줄리아를 연기할 때 사실 그때는 이제 흔히 보는 이지혜 배우님의 연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킬 앤 하이드에서 보셨던 엠마의 연기 혹은 엘리자벳에서 봤던 지혜 배우님의 연기 그렇네 했는데 이제 까트린으로 넘어가면 완전히 얘기가 달라져요. 지혜 배우가 이렇게 처절하게 노래하는 거를 정말 처음 봤습니다. 2막에 까트린으로 이제 분하고서 이제 산다는 거라는 넘버를 부를 때 관객석을 향해서 노래를 부르다가 이런 날 욕해도 좋아. 근데 당신들 이런 날 욕할 자격이 있어? 라고 이제 관객석을 향해서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이제 울부짖는 이런 장면이 그대로 딱 나와 있는데 지혜 배우가 연기를 잘하는 건 알고 있지만 이렇게 처절하게 연기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진성으로 그게 고음을 지르는 거를 처음 봐서 너무 색달랐어요. 그래서 지혜 배우도 원래 연기 잘하는 거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다양한 연기가 가능하신 분이었나? 라고 또 다시 또 새삼 또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또 이막에서 까트린느가 이제 괴물에게 독극물을 탄 걸 발각이 되고 불려 나와서 이제 혼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때 지혜 배우님의 그 표정은 엄청난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것처럼 많이 보였어요. 이곳에서 유일하게 감정을 공유했던 이 괴물인데, 친구인 괴물인데 독극물을 탄 본인의 죄책감, 그리고 미안함, 그리고 나 자신의 나약함, 그리고 괴물에 대한 연민. 그런데 나는 이 시궁창 같은 곳에서 나가서 살고 싶어 하는 이 이기적인 그런 마음들이 그 눈빛과 표정과 몸짓에서 다 드러나요. 와, 이렇게 입체적인 캐릭터 연구를 정말 많이 하셨구나. 지혜 배우님도 연기를 잘하는 건 알고 있지만 정말 지혜 배우님도 이제 신의 경지에 올라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만족하면서 공연을 봤습니다. 그리고 엘렌을 연기하셨던 장은하 배우님도 이건 말하면 뭐합니까? 저는 그 장은하 배우님의 엘렌 연기를 보고 한번 진짜 울었어요. 영화관에서 보면서
눈이 빨개질 정도로 울었어요. 그게 이막에 이제 모종의 사건을 이제 엘렌이 겪고 이제 살인죄 누명을 씌우고 사형에 처해지거든요. 그걸 빅터가 직접 목격을 하고 그 이후에 나오는 넘버인 그날의 내가 라는 넘버를 이제 엘렌이 부릅니다. 이제 숙부로 인해서 이제 유학을 억지로 가야만 했던 빅터의 그 어린 시절을 회상을 하면서 엘렌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가사가 가진 그런 절절함, 동생을 더 이상 지켜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난 항상 옆에 있으니까 응원해. 그리고 넌 특별해. 라고 이제 울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이때 너무 불쌍하고 안쓰럽고 지금 생각해도 약간 좀 울컥한데 빅터와 엘렌의 이 관계가 너무나 불쌍하고 괴물이 미울 정도로 엘렌이 죽게 된 이유는 괴물이 뭔가 사건을 꾸며서 이렇게 엘렌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때만큼은 괴물이 정말 미웠어요. 이 빅터와 엘렌의 관계가 이렇게 그래도 끈끈했는데 이거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괴물이 저는 그때는 미웠어요. 이 외에도 뭐 이제 조연과 앙상블들도 정말 되게 탄탄하게 안정적으로 되게 잘 본인의 맡은 역할을 되게 잘 하십니다. 아역 배우들 역시도 본인들의 자리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역량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해서 연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정말 잘 뽑힌 뮤지컬 실황 영화를 보고 온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다음 N차 관극을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돌비로 한번 잡아서 봐볼 예정이에요. 마지막으로 규현님과 박은태 배우님이 연기하신 이 빅터와 앙리의 그런 케미스트리? 페어 합은 어땠는지 좀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 규은 페어는 전우의 연구 메이트 같다? 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뭔가 친구 이상의 감정은 절대 아니에요. 빅터와 앙리가 원래 약간의 브로맨스가 있는 페어도 있고 정말 비즈니스적인 페어도 있는데 이 두 분은 정말 찐 우정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뭔가 좀 연구로서 되게 동고동락을 함께한 찐한 우정의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다. 이제 앙리 입장에서는 빅터가 나의 꿈을 함께 이뤄줄 존재, 그리고 빅터 입장에서 앙리는 나의 꿈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존재라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많이 묻어났어요. 이제 한 잔 술 그 씬 이후부터는 이런 것들이 정말 잘 표현되는 장면들이 곳곳에 드러나 있어서 이거는 한번 직접 가서 여러분들이 직접 봐서 느껴보시는 걸 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느꼈는지가 또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규현 박은태 페어의 그런 합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또 즐거운 또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프랑켄슈타인 더 뮤지컬 라이브 실황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얘기를 해봤는데 저 혼자 거의 한 1시간을 떠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관객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딱 토요일 5시 시간대에 보러 갔는데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인터미션이 7분 정도 있잖아요. 1막 끝나고. 근데 다들 화장실 쪼르르 가는 게 정말 공연 보러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 이거 정말 다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들이구나. 그래서 역시 인터미션 때는 화장실을 가야지. 그래서 화장실에 약간 또 줄이 섰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냥 공연장이 그냥 영화관으로 옮겼을 뿐 관람객들은 다 똑같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즐겁게 한번 또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이 프랑켄슈타인이 정말 할 얘기가 정말 많아요. 이제 연출적인 부분과 각 페어별로 어떻게 또 합이 또 다른지에 대해서 정말 할 얘기들이 정말 많고 각각 또 넘버별로 또 표현하는 또 방법이 또 다르니까 이거에 대한 또 해석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작품인데 오늘은 또 제가 한 번만 보고 왔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길게 말하는 거는 좀 이후에 한 번 더 보고 와서 제가 또 느낀 점이 있으면은 또 그때 콘텐츠로 한번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관심사 메가헤르츠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더 뮤지컬 라이브 리뷰한 건 어떻게 또 보셨나요?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이 영화를 보셨나요? 또 댓글로 남겨주셔서 각자의 그 감상평들 나누면서 각자 어떻게 또 느꼈는지 또 어떤 부분들을 또 중점적으로 해서 보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코멘트 남겨주시면은 또 제가 다음 회차 가서 또 볼 때 참고해서 보고 다른 분들도 이 댓글을 보면서 같이 또 감상을 또 나눠 가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 긴 시간 동안 또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그럼 또 새로운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 되도록이면은 이제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에 대한 또 새로운 이야기 2번, 3번 또 봐서 또 나오는 게 있으면은 콘텐츠로 한번 만들어봐서 또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긴 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